지난 14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매달린 채 1.5km가량 끌려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차 밖으로 밀리기 전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은 자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당시 CCTV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운전석 바깥으로 한쪽 발이 보이고 곧이어 모자가 도로 위에 떨어집니다. 안전띠에 몸이 얽힌 남성은 차량에 매달려 있습니다. 차를 운전한 남성은 30대 남성 A씨로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에 매단 상태로 1.5km가량을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60대 대리운전 기사는 뇌손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잠에서 깼고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가 시비를 걸며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퍽퍽 소리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음성이 블랙박스에 담겼고 차량이 정차한 뒤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 바깥으로 밀쳐내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숨진 대리기사는 평소에 헌신적이고 성실했던 아버지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YTN 취재진에게 평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라고 전했습니다.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동생이랑 이제 뭐 학업이라든가 뭐 대학교 갈 때까지 다 혼자서 뒷바라지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삶 자체가 너무 고되고. 단순한 교통사고로 알았던 유족들은 경찰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듣고 난 이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며 피의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고 또 아빠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경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오승훈입니다. 네, 피해자의 유족께서 생방송 전화 연결에 어렵게 응해 주셨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화 아들입니다. 네,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드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네, 먼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언제 사고 소식을 처음 들으셨나요? 사고가 난 직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후에 들으셨다고요? 네,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냥 단순 사고인 줄 이해를 했고요. 병원 이동하면서 이제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위독하시는 거를. 예, 처음에는 단순 사고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당하신 그 피해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잖아요. 이제 저희가 모든 국민이 보면서도 참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영상 보시고 심경이 어떠셨을까요? 솔직히 제가 그거를 어제 이제 뉴스 통해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더 아직도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 장면이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로 또 저희 가족들한테는 큰 충격이더라고요. 하나의. 예. 저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일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게 너무 참담합니다. 예.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헌신하고 성실했던 그런 아버지라고 들었는데 과거에 기자 생활도 하셨다고요? 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이제 90년대쯤엔 지방에서 이제 신문기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사회 문제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평소에도 이제 인형 기구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저도 대신 타이핑도 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홀로 두 남매를 부양하셨다고 들었는데 대리기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고 왜 하셨던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홀로 저희 두 남매를 부양해야 되다 보니까 예. 생계를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같이 여러 자영업이나 이런 거를 병행하시면서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전업으로 장거리 위주로 거의 그렇게 대리기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그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뵀던 게 그럼 언젠가요? 거의 바로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 옷을, 제 자켓을 어디 경조사 가실 때 이거 입어도 되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또 입으시라고 그러고서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나갔던 그 모습이 마지막인데 그게 마지막 저희 아버지랑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가해자 측이 우리 유족 측에 뭐 사과하거나 연락을 취한 건 없었습니까? 사고 이후에 가해자 아버지가 변호사와 함께 연락을 시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사과인지 합의 제안인지 뭐 책임 회피를 위한 절차로 접근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가족은 또 충격이 크고 굉장히 뭐 장례 절차랑 여러 가지 사건 처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사과 조건이나 협상 형태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그런 진정한 의미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네. 참 어이없는 이 사건으로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게 되셨는데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으면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이 복수나 감정적 보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음주운전으로 운 나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예고된 살인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마땅한 법적 절차를 밟고 앞으로 저희 아버지와 같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